이번 영상에서는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한 과정과 페어 현장 경험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별로 없어서 궁금하신 작가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홍콩 페어를 생각하고 있는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페어에 참여한 방법은 영상 뒤쪽에 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작가 김수미입니다. 2022년 11월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한국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홍콩 일러스트 페어의 정식 명칭은 더 홍콩 일러스트레이션 앤 크리에이티브 쇼입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4회째 열리는 행사였고 한국관을 운영한 것은 3번째였어요. 주 홍콩 한국문화원에서 매년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를 초청하여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었더라고요. 한국문화원에서는 선정된 작가에게 5,60만 원에 상당하는 부스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있어요. 와우. 참고로 항공권과 숙박은 직접 알아봐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방역 규제로 미리 입국을 했었어야 해서 3일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지원받았어요. 제가 참여 작가로 선정됐을 때까지만 해도 홍콩은 코로나 방역 규제가 심했어요. 입국 후 4일간 호텔 격리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페어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다가오자 규제가 조금 풀려서 4일간의 호텔 격리는 사라졌어요. 대신 3일간의 식당 출입 금지, 그리고 매일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4일간의 호텔 격리가 사라진 게 어딘가 라고 생각했어요. 어땠냐고요? 3일간 식당 출입 금지는 조금 미웠어요. 그래도 홍콩 일러스트 페어 참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외 참여 기회가 있으면 계속 도전해봐야겠다는 꿈도 생겼고요. 외국인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고 많은 말들을 직접 하고 싶어서 영어를 정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홍콩 도착 3일 후 페어 장소인 카이텍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카이텍은 한국의 코엑스 같은 곳인데 아래층에 식당들도 있고 큰 마트도 있으니 식사와 음료 등은 이곳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한국관이었습니다. 한옥 느낌이 나도록 부스를 꾸몄더라고요. 총 14인의 한국 작가님들이 참여를 했고 실제 홍콩에 오셔서 참여한 작가는 저 포함 2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규제 때문에 직접 오기 힘든 환경이라서 대리판매 형식으로 진행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짜잔! 구딩아트 부스를 찾았습니다. 미리 디자인해서 보냈던 벽면 시트지를 한국문화원에서 잘 설치해 주셨어요. 부스에 도착해서는 빠르게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짐을 줄이기 위해 진열 직기류들은 최소화해서 상품들을 위주로 가져왔어요. 저는 가격 설정을 미루다 결국 부스 설치하는 당일에 가서 정하고 가격표도 거기서 만들었는데 다른 작가님들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가면 더 좋겠죠? 가격 설정을 할 땐 환전 수수료도 고려해서 책정하시길 바래요. 짠! 부스 완성! 부스 설치를 마친 후 2층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페어 오픈날이 되었어요.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콩 일러스트 페어 현장은 매우 핫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난리가 났다나 뭐라나. 입장줄은 끝없이 이어졌고 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딩아트 부스도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부스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몇몇 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첫째 날 오전 방문해준 첫 손님은 바로 구딩 노부부 홍콩팬의 친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구딩 노부부 홍콩팬이 있어요. 구딩 노부부 그림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굿즈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하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홍콩으로 엽서를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고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하게 됐다고 홍콩어 문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홍콩에 가면 그 친구를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친구도 저를 보러 오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전날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친구를 보냈어요. 굿즈들 좀 대신 사달라고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며 물건을 고르고 저와도 짧게 영상통화를 했답니다. 이곳을 대신 방문해준 친구도 여러 굿즈를 구매해갔고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같은 홍콩 기본 인사말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는 레이호, 고맙습니다는
또 오체, 또 오체, 또 오체. 발음은 분명 틀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홍콩 분들한테 인사하면 귀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보러 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3년 전에 제가 김동완 콘서트 굿즈를 작업했었는데요. 그때 굿즈를 구매한 홍콩 신화창조가 그 굿즈를 들고 와주셨어요. 제가 홍콩에 온다고 해서 방문해 주셨대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홍콩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진 촬영과 인터뷰도 진행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페어 첫날 가져갔던 책이랑 달력 모두 품절되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엽서들도 모두 품절되었어요. 참고로 홍콩에서는 빨간색이 행운과 불을 뜻한다고 해요. 홍콩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히 빨간색이 들어간 상품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홍콩에 한국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에세이책과 달력 모두 한국어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하시더라고요. 한글이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한국 음식이 들어간 김밥 엽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나간다면 한국적인 것들을 준비해 보시길 바래요. 상품들을 찜해뒀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저희 부스로 돌아오면 상품이 품절돼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첫날에 방문하셨다가 책이 품절돼서 못 사서 둘째 날 다시 방문하셨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 판매할 물량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었어서 둘째 날에도 역시 책이 없었어요. 그분은 독일에 살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부딩 노부부가 자신의 친구 부부와 꼭 닮았다면서요. 그들에게 제 책을 꼭 선물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해외 배송을 요청하셨어요. 비싼 국제 택배비를 부담하시면서요. 책 2권과 품절된 다른 상품들까지 포함해서 구매했고요. 현장에 있는 엽서들도 거의 전부 다 구매하시더라고요. 제 부스를 몇 번이나 오시면서 매출을 크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구딩아트의 신상이 올라오면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배송을 요청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그림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신 덕분에 꽉꽉 채워왔던 캐리어 하나가 돌아갈 땐 텅텅 빈 채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페어에 참여한 다른 홍콩 작가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홍콩이 몇 년 동안 코로나 여파로 하늘길에 닫혀 있었던 터라 홍콩이 어떻게 온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고 홍콩까지 와줘서 고맙다면서 더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 부스 앞에 있던 남자 작가님은 둘째 날 저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이렇게 귀여운 결혼 선물을 미리 주셨어요. 직접 손으로 뜬 핸드메이드 인형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피규어들은 지금 침대맡에 이쁘게 자리했답니다. 홍콩에서 만난 분들이 저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것도 참 감동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데 정말 마음 훈훈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과는 다른 작가님들 부스를 지키며 대리 판매를 도와주던 홍콩 스태프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홍콩 학생분들이었는데 한국인인 저희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희 부스를 자주 놀러 왔어요. 저도 그분들이 있어서 한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드디어 식당 출입 금지가 해제됐다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가게 이름을 한자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기해서 찍어 놓았어요. 혹시 홍콩 페어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하게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국관 작가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았고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참여 작가로 선정이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서 한국관 작가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어떻게 받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해서 그런 것 같아요. 2021년 여름에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처음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각종 페어에서 참여 관련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페어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떤 물꼬를 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메일이 와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 신청하는 것처럼 홍콩 일러스트 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정 확인 후 신청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해외 페어가 있다면 스케줄 체크해서 참가 신청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홍콩 일러스트 페어처럼 한국문화원의 지원은 없겠지만 저는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참여했더니 메일링이 계속 오더라고요. 얼마 전 메일 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 홍콩 일러스트 페어는 공간을 더 확장하여 2개의 층에서 6월에 진행한다고 해요.
정규 신청은 3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참고로 제가 나갔던 4회 때는 한 달 동안 거의 100명의 작가님들이 신청했고 최종 14인이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경쟁률이 100대 14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코로나 시국이라 경쟁률이 좀 더 낮았을 것 같고 이후에는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홍콩 일러스트 페어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었어서 나중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네요.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나는 한에서는 열심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